무슨 식이야? 한번 읽어보자. 오늘 왜 항등식이다. 배운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등식에 적두어 항이 붙었다. 항 이게 그럼 무슨 항일까? 야 등식이긴 등식인 것 같은데 항 이건 뭔데? 항상 개념이겠지.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볼게. 전제가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 문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어디에서 보는 거야? 발음 잘해라. 문자를 포함한 어디? 등식에서 보는 거야. 그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수를 넣든 대입해도 항상 뭐 하는 거? 성립하는 무슨 식이다? 등식. 그러니까 문자가 포함된 등식이다. 등호가 들어가는 식. 근데 그 문자에 포함된 문자에 아무거나 넣었어. 그래도 죄다 성립한다라는 거다. 그럼 좀 비교를 좀 해볼게. 너네가 배웠던 등식에는 크게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돼. 뭐와 뭘까? 등호가 들어간 거 너네가 배웠던 거. x 빼기 1이 0이 돼. x에 3 넣었어. 성립해야 돼. x 빼기 1은 0이 돼. 등호가 들어간 등식이야. 근데 내가 3 넣었어. 성립해야 돼. 안 하잖아. 근데 인간은 뭘 넣든 항상 성립한대. 그럼 항등식이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도 있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문자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성립하는데 그 성립하는 건 뭐라 그러는데? 근도는 해라고 하니까 그때 걔를 뭐라 그래요?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인데? 해를 구한다라는 게 목적. 아르냐. 그럼 항등식은 야 뭘로도 다 성립하는데 뭐 해 구하는 게 목적이겠어? 뭘로도 죄다 성립하는데? 미리 적을게. 얘 목적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뭐 이용한다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풀 거냐면 미지수를 구하는 목적, 즉 미정 개수를 구하는 방법, 즉 미정 개수 뭐를 구하겠다. 법을 최종적으로 내가 다루겠다. 이런 거다. 여기까지는 돼. 그럼 첫 번째, 그럼 내가 항등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 표현에는 여러 가지, 여기 끌고 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볼게. 모든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야? 항등식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x가 아니라 임의 x에 대하여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세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한다? 성립한다.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주어지면 무슨 표현이다? 항등식.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들고 옵니다. 이런 등식이 오면 항등식이고 그때 항등식을 뭐로 푼다? 성질 이용해서 보통 뭐의 방법으로 푼다? 미정계수법을 푼다. 여기까지 이해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미정계수법이다. 항등식의 성질부터 할게. 자, 어떤 성질이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 뭐라고 적어볼게. 모든 x에 대하여 뭐가 성립? 등식이 성립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에 대한, 즉 문자 뭐에 대한? x, 문자 x만 항등식. 문자 x로만 해당되는 항등식이라고. 그럼 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다라는 식 얘를 주고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이 등식은 무슨 식?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에 뭘 넣든 똑같다라는 소리는 좌변과 우변이 뭐다? 좌변과 우변이 무조건 같다라는 등식이 날리니 그러면 이 같아야 되겠네. a와 c가 뭐하다? 같다. 상수함끼리 뭐하다? b와 d끼리 뭐하다? 같다. 이런 말이겠지. 너네 이거 봐봐.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1에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얘가 항등식이래. 저렇게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대. 그럼 좌변과 우변이 뭐네? 같아야지 뭘 넣든 완전히 똑같거든. 그러면 얘가 3이면 계수 얘 a가 얼마? 그걸 말하는 거야. 상수함끼리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b가 얼마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르는 비지수를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두 가지. 그 전에 이용하는 성질이 무슨 성질이다?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봐봐.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cx 플러스 d를 왼쪽으로 다 옮겨서 생각해도 상관? 없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넘기면 a 빼기 c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잖아.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여기에서 결론은 뭐야? a가 0이고 b가 얼마나? 해서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편하니까 앞으로 어떤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요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고 약속. 그러니까 오른쪽을 뭐? 0으로 만들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이렇게 내림차수 정리하게. 이해되겠냐? 자 그럼 봐봐.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면 1차일 수도 있지만 몇 차일 수도 있니? 2차인 항등식일 수도 있잖아. 오른쪽이 2차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걔를 뭐 하자라고 했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 하자라고 했어? 왼쪽으로 이항해서 0 처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좌우가 뭐다? 같다라는 해석이 더 편한 거잖아. 왜 그러냐면 A가 얼마고? 0. B도? C도 0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니까. 이해되겠냐? 여기까지는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까는 문자 몇 개짜리였는데 하나짜리. 근데 이번에는 문자 몇 개? X라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고 Y라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얘 뭘 넣든 얘 뭘 넣든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각각 1차로 한번 해볼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X에 뭐 1 넣든 3 넣든 5 넣든 얘들 1 넣든 3 넣든 5 넣든 성립하려면 A가 뭐가 되니? B가 0, C도 0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 이게 뭐라고? 항등식의 뭐다? 성질이라는 거다. 알겠지? 두 번째, 이미 그 항등식의 성질에 다도가 들어가 있는데 미정계수법을 다시 한 번만 분류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특정 문자의 앞에 곱해진 문자 또는 수, 즉 개수를 비교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얘 1참끼리 뭐하다? 개수 A와 C가 뭐하다? 같고 상수함끼리 뭐하다? 그게 개수 비교야.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문자 특정한 거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에서 뭘 넣든 항상 성립한다 했으니까 뭘로도 성립할 거 아니야. 맞냐? 그래서 어떤 숫자든 내가 하나하나 넣어보는 걸 무슨 대입법? 자 그럼 이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떨 때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얘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얘가 유리해서 어떨 때는 얘로 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 첫 번째 얘 이렇게 볼게. 2x제곱에 5x 플러스 3이라는 몇 차식이? 2차식. 그럼 여기 봐봐. x 빼기 1 x 빼기 2 a라고 할게.
그리고 B에 x 빼기 2, x 빼기 3, C에 x 빼기 3, x 이렇게 할게. 이게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항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얘를 이제 A, B, C를 한번 봅시다. 모르는 수, 모르는 수, 모르는 수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미정계수라고 그러지? 그럼 이 계수비가 유리할지 수치 대입이 유리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아니? 지금 1차식이 오른쪽에 보면 1차식끼리 막 뭐해져 있냐? 곱해져 있지. 해서 1차식에 곱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뭐가 더 유리하다? 수치 대입이 유리해. 봐봐. 왜 그런지. 우리가 A를 구하고 싶다? 잘 들어봐봐. 그럼 B와 C는 필요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럼 얘 두 개가 뭐 해줘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럼 사라지려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를 찾아. 공통인수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인수. 곱해진 거. x 빼기 3, x 빼기 3 보여 안 보여? 그럼 걔를 공통으로 들고 있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를 대입해 볼게. 3이다. 여기 넣었다. 9, 2, 18, 15, 3. 여기 3 넣었다. 2, 1 되지. 몇 A야? 이거 얼마가 돼? 얘? 그래서 A 구할 수? 그래서 얘가 돼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B 구하고 싶다? 그 뭐가 사라져야 돼? A와 C 사라져야 되고 B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방금 뭐 구했으니까? A 구했으니까 C만 사라지면 되겠지. 얘는 사라지지 않고. 그럼 뭐 대입하면 되고? 이 1차식 가지고 있는 0으로 만드는 값 대입하면 되잖아. 얼마? 0 대입하면 얘 사라지고 얘 값 알고 얘 값 아니까 B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남은 거 C 구하려면 C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든 간단한 숫자 뭐 0이든 1이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이럴 때 유리하다라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개수 비교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야. 뭐 2x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그리고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몇 차? 2차.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많아? 그래서 전개하는 게 유리할 때. 뭐 하는 게 유리할 때? 전개하는 거 몇 개 안 될 때. 그때는 무슨 방법? 계수 비교. 여기까지는 돼. 얘를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마무리 별거 없는데 항등식이라는 걸 갑자기 왜 끌고 오냐면 계속 우리가 다룰 내용이 다항식에 뭘 끌고 올 거야? 나눗셈이 올 거란 말이야. 굳이 분류는 안 할게. 나눗셈이 나오면 뭐로 해석을 한다?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봐봐. fx라는 다항식을 뭘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뭐가 존재하고 뭐가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항등식으로 바꾸면 검산식이 항등식이다. fx는 gx에 뭐 곱하고 qx 뭐 더하고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이런 항등식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 바꾸기로 하자라는 약속만 하면 돼. 그래서 좌변 우변이 이미 어떻다? 같다라는 해석해서 적절하게 얘할지로 나머지 구하거나 목 추론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등식을 들고 온 거다. 이해돼? 10분 쉬고 계속 문제를 좀 풀게요 오늘 거.